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평양에 도착해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조야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과연 만족스러운 성과물을 들고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 시간 민정은 국립외교원 미주보 교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 연구실장 두 분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비핵화 협상의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 일각에서는 그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 톰 크루즈를 비유해서 톰 크루즈보다 더 어려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런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좀 협상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 협상이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네. 사실 6월 10일 날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사실은 그 정상들끼리 만나서 어떻게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선언을 하는데도 사실은 그 과정에서 또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러한 그 성공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인 논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이제 비핵화에 관련해서 북한이 어떤 비핵화 프로세스를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북미 양국이 이제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걸 위해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북미 양국 간에 굉장한 그 어떤 신경전이 벌쳐지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과 미국 간에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조율이 됐다고 해도 이제 디테일로 들어간다면 이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협상이. 이번에 네.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들어가서 크게 다룰 의제가 첫 번째가 이제 그 미군유의 송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가 말씀드린 그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가장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북한 측의 이제 신고 문제죠. 얼마나 충실하게 신고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과 미국 측이 이제 치열하게 논의를 할 거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또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미국 측이 또 신속한 비핵화 조치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프론트 로딩이라고 그래가지고 초기 어떤 조치에 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그 ICBM,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수개월 내에 과연 그 해체나 폐기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논의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의제가 미군주의 소환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그 양국 간의 어떤 협상이 상당히 쉽지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론이 계속 그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갖지 못하면 미국 측에서도 그러니까 그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도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대북 정책의 기조를 이끌어 가는데 굉장히 버거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설명을 할 거고 북한 측도 이미 잘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장님도 좀 같은 생각이신가요? 전반적으로 비슷한 생각이고요. 네. 특히 이번에 그 북미 회담이 있고 나서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세 번째 북한을 들어가는데 이전에 그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협상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협상을 합의를 하지 않고 미리 선행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행동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얼마만큼을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간을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전의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와 굉장히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보면은 그 정상 간의 합의를 싱가포르에서 합의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빈 박스 처럼 크게 해놓고 안에 내용을 채워넣는 작업을 실질적으로 일주일 뒤에 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건 한 달이 걸린 거죠. 지금 한 달 만에 처음 열린 이 회담에서 과연 어떻게 보면은 그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산재적인 카드를 지금 미국이 던진 상태에서 북한이 그동안 한 달간 아무것도 사실상 한 게 없죠. 이렇게 보여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보여야 될 조치를 뭐를 보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쳐다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북한 역시 뭔가 여기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코스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간다라고 봐야겠죠.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에 앞서서 CVID 대신 새로운 또 FFVD 그러니까
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이런 또 용어를 꺼내들지 네.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도 그러면 어떤 선행 조치를 한 후에 이제 후속 조치를 바라는 좀 이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용어는 그 전에도 뭐 예. PBID도 썼고 이번에 이제 FFVD라는 개념을 썼는데 예. 그 용어를 잘 보면은 파이널이라는 최종적이라는 거를 더 넣어서 저는 예, 좀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그 CBID에서의 C, 컴플리트 완전한에는 범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조치 안에 핵 문제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 대륙간 ICBM을 포함해서 이제 중거리 미사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대상이 굉장히 넓어져 있는데 요번에는 이 FVD 개념을 통해서 예. 비핵화라는 핵무기 핵이 그러니까 핵에만 좀 더 초점을 핵보다 맞춰서. 더 초점을 네. 뒀고 그리고 이행의 조치에 대한 강도 높은 요구를 파이널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가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한 그런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면 CBID의 개념과 별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런 좀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VID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거부 반응을 보이니까 이거를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꺼낸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에 거의 동의를 하면서요. 네. 그 CBID에서 논란했던 부분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CD가 됐지 않습니까? 완전한 비핵화에서 예, 그렇죠. 컴플리트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정상회담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보다 더 어떻게 명확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FFBD 이런 걸 꺼낸 것은 이 컴플리트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을 그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나름대로 검증 쪽에 어떤 무게를 두어서 이제 앞으로 나올 그 방북에서 다룰 의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의한 그 핵실 능력에 대한 신고와 사찰 검증이 주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래서 그 fully verified, 그 충분하게 검증된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컴플레이트라는 완전한 이것을 FFB로 구체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폼페이오 방북 일정에 기자 6명이 동행을 하면서 유해 송환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차 방북 때도 이제 그 기자들과 동행을 해서 네. 3명의 어떤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을 이제 다시 본국으로 소환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새벽에 이제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나와서 환대를 해줬고 그래서 굉장히 국내적으로 어떤 그 메시지를 던진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보다 더 유지가 확대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쟁에 참여했던 209의 어떤 유해가 소환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내 여론을 보면 이 영웅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내 여론을 생각해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또 국내 여론에 있어서 비핵화 때문에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국내 여론에 대해서 어떤 영웅 이야기를 꺼내고 그리고 그것의 어떤 가식의 성과로서 209의 어떤 fallen hero, 어떤 전쟁 영웅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여준다면 예. 그거보다 더 극적인 어떤 미국 국민들에게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어떤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북한에 보내면서 예. 강조한 부분도 어떤 이 유해 송환 미국도 굉장히 이벤트?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그 기자들과 가서 어떤 송환 이벤트를 하고 예. 미국에 도착했을 때도 또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또 나가서 또 환대하는 이런 또 이벤트가 더 펼쳐지지 않을까 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유해 송환 이벤트가 펼쳐진다면 그 폼페이오 장관이 뭐 비핵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분석들, 이런 관측들도 있거든요. 네네. 많은 분들이 바로 그러한 점을 우려를 하는 거죠. 예. 앞에서도 그 2차 때도 억류된 3명을 데리고 가서 비핵화에 대한 부분이 가려졌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이 한다면 한 번 선행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효과를 노린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 상쇄 효과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고 비핵화에 대한 이행이 뭐냐에 대한 더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거는 빌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북한이
왜 그 3명을 송환을 해줬고 선행 조치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비핵화와 대등한 카드는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3명 억류된 미국인을 돌려보내줬고 만약 이번엔 유해 송환에만 집중돼서 그거를 이벤트로 만든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북한이 노리고자 한 그러한 측면에 미국이 끌려 들어갔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비판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북한이 왜 이러한 조치에 보다 초점을 맞추냐면 북한의 어떤 인도주의적인 모습, 그다음에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북한 인권의 문제를 약화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서 이러한 두 가지의 이벤트를 극대화시키고자 하겠죠. 그러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 미국이 비핵화 조치와 관련된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갖지 않고 그냥 이런 이벤트만 들고 나간다면 거기에 예. 대한 비판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폼페이오 장관의 북측의 협상 파트너가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리용호 외무상의 좀 관측이 일부 언론에서 좀 제기가 됐었는데 글쎄요 뭐 김영철 부위원장이 될지 리용호 외무상이 될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두 분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지만 지금 중대한 국면인가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비핵화 조치에서 예. 초기 단계고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한다면 폼페이오와 김영철 라인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북하게 된 폼페이오 장관을 수행하는 그 명단을 보니까 그 싱가포르와 그다음에 그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했던 인사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뭐 앤드류 김 그것도 CIA 국장부터 그 한국계 국장 그다음에 이제 앨리슨 후커 NSC 예. 한반도 보좌관이라든지 랜덜 슈라이버 예.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까지 그분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지금까지의 틀을 그대로 가져간다 이러한 그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군 유해 송환과 더불어서 예.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실질적인 논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여섯 번에 걸친 판문점 실무회담과 세 차례에 걸친 싱가포르 회담에 참여한 인사들이 그대로 들어가서 그 했던 얘기를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 측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인물들이 나와야 줘야지만 이제 거기서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영철 이제 통전부장이 이제 헤드가 되고 이제 그 수석 대표가 되고 이제 거기에 리용호 외부상부터 해서 뭐 최선희 다 이렇게 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면 미군 유해 송환 문제도 논의가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제 어떤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치열한 어떤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실장님은 어떻게 뭐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렇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판문점의 실무협상팀이 그대로 멤버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전과 같이 먼저 선행 조치를 기대했던 거기에서 나가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합의가 필요하겠죠. 그러한 합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행 조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실무팀이 같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따른 이제 외무상 그 팀과 같이 논의를 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좀 발언을 짚어보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다른 미래를 보고 있다고 믿는다. 또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길로 돌아갈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대북 압박이겠죠. 이제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하고 그리고 북한이 이제 밝은 길로 나올 것이다.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해서 안도감을 주면서도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단호하게 돌아서서 이전에 어떤 추구했던 최대 압박 캠페인을 다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부분이죠. 예. 이러한 그 메시지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신속하게 비핵화 프로세스에 따라와 줄 것을 요구하면서 따라와 준다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어떤 과거와 같이 어떤 북미 간의 어떤 대립 그리고 어떤 갈등 양상이 다시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쪽과 좋지 않은 쪽을 다 보여줌으로 해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신속하게 따라와 줄 것을 이렇게 촉구하고 경고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매체는 미국을 향해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또 우롱하는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인권 노름을 걷어치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이것도 북한과 미국의 좀 힘겨루기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말을 한 매체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만은요. 예.
우리 우리 민족끼리였습니다. 민족끼리예요. 예. 이 우리 민족끼리는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일 체제 때는 우리 민족끼리가 굉장히 많이 그 선전 매체로 동원이 됐었는데 예, 예.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는 2012년 때까지는 굉장히 활발히 매체가 활용이 되다가 2013년 이후부터는 우리 민족끼리의 매체가 그렇게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매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기구를 통해 가지고 성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예. 그동안 거의 매체로 활용되지 않은 데서 또 개인 필명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은 굉장히 북한도 여기에 대한 비난을 매우 로키로 매우 낮은 단계로 그냥 입장을 표명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북한의 예. 어떤 공식 매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저는 의미를 부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도 좀 같은 생각이신가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평양을 방문하는 당일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예, 뭐 그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낮은 수준으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쨌든 간에 수위를 미국에서 좀 낮춘, 낮춰서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제 그 폼페이오 장관이 왔을 때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그것을 낮은 수준에서 경고를 함으로써 판을 깬 의도는 전혀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교안보 이슈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부 교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